익양에 왔습니다. 1800년 전 이곳에 노숙, 감령, 여몽, 서성 등 오나라의 명장들이, 또 총나라에는 관우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삼국지에서 이 익양이란 도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도시 중 한 곳인데, 대체 왜 이런 명장들이 이곳에 모이게 됐을까요? 도대체 이 익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이곳에서 익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익양 기차역 앞입니다. 마량 파출소에서 내렸습니다. 먼저 간우와 노숙이 이곳 익양에서 대치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후에 유비와 송건은 남군을 손에 얻었죠. 이렇게 남군을 점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숙은 송건에게 형주 땅을 빌려주자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 형주를 안정시킨다. 두 번째, 조조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조조의 적을 늘리고 우리 측의 친구를 만든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뤄야 될 게 형주의 남쪽 4개 군, 바로 장사, 영릉, 계양, 무릉을 유비가 빌렸냐 아니면 스스로 평정을 한 것이냐라는 거죠. 선주전에 따르면 유비가 평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형주 남군에서 조세를 거두고 군비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임무를 또 맡았다고 하죠. 이렇게 보면 유비가 스스로 평정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꼭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유비가 이 형주 4개의 군을 얻기 전에 송건의 영향력은 과연 없었나?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삼국지 황계전에 따르면 무릉에서 만이 오랑캐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한계가 평정했다고 합니다. 또 익양에서 사내의 도적들, 여기서 사내의 도적이란 바로 산월족을 말합니다. 이 산월족은 오나라의 골치 덩어리였어요. 산속에 숨어서 계속해서 오나라 곳곳을 습격하기도 하고 산월 평정에 굉장히 힘을 쏟았던 게 바로 오나라였습니다. 물론 황계가 무릉을 평정한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게 명확한 시기는 없습니다. 다만 적벽대전 이유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유가 남군을 얻었을 때 송건은 주유에게 4개의 현을 봉급으로 줍니다. 바로 하준, 한창, 유양, 주릉입니다. 이 4개의 현 중 주릉은 남군에 속하고 나머지 3개의 현은 장사군 북쪽과 그리고 강화의 남쪽군에 속해요. 당시 오나라는 호족들이 사병을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즉 사병을 허용하는 제도였고, 이 호족들이 이 사병을 이끌기 위한 군비 충당은 바로 이 봉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유가 받은 이 4개의 현은 주유가 죽은 다음 바로 노숙이 이어받았고, 노숙 다음은 바로 여몽이 또 이어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땅은 당시 대도독이라 불렸던 주유나 아니면 노숙, 여몽에게는 군비를 충당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송건은 이 땅을 온전히 보존해주기 위해서 한창군을 따로 만들어서 노숙을 한창태수로 이렇게 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땅은 군비 운영과 또 장사군에 속해 있었던 그 땅이었던 만큼 절대 군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유비가 4개의 현을 먹는데 송건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비가 형주 4개의 군을 평정한 건 맞긴 하나 송건의 암묵적인 허락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가 아주 손쉽게 형주 4개의 군을 평정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비가 익주를 얻게 되자 송건은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 유비와 송건의 충돌은 시작하게 됐고, 결국 익양대치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 강이 바로 자수입니다. 이 자수를 사이에 두고 자수의 북쪽
이쪽은 관우의 진영이 있었고, 저 남쪽은 노숙군의 진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자수 강가로 내려왔고요. 자, 그럼 왜 익양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시 상황을 보면 송건과 유비군의 그 대립이 시작됐죠. 당시 송건은 먼저 노숙을 하구에 배치시킵니다. 이 하구, 제가 다녀왔었던 그 악양이기도 하죠. 이곳은 정말 요충지 중에 요충지예요. 상수, 동정호가 있고요. 노숙이 또 그곳에서 수군을 훈련시켰다라고도 했죠. 그리고 그곳은 장사에서 흐르는 이 상수와 장강이 또 만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이 뚫려버리면 바로 육구, 적벽이에요. 적벽에서 또 싸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엔 하구, 쭉 가면 무창, 건업까지. 어떻게 보면 오나라 땅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노선이 바로 하구였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송건이 먼저 노숙을 이 하구에 배치시킨 이유는 송건이 관우가 강릉에서 어떻게 올까를 상황을 본 거죠. 장강 타고 쭉 오면은 이제 하구에 다다를 거고요. 근데 관우는 장강 타고 하구로 가지 않고 바로 익양으로 갑니다. 왜 익양이었을까? 바로 여몽이 아주 정말 파죽지세로 평주의 남군 땅을 아주 하나하나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양이 뚫려버리면 무릉까지도 직방이에요. 단 익양을 막아버리면 무릉과 공안, 강릉까지는 그나마 또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익양이 뚫려버리면 이 자수를 통해서 동정호, 그러니까 파구로 또까지 갈 수가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이 익양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는 무릉을 보존하면서 또 이곳에서 여몽의 그 엄청난 행군을 또 저지하는 한편 자수를 통해서 하구까지도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인 거죠. 이런 움직임을 본 송건은 바로 또 노숙을 익양에 배치시키죠. 이렇게 익양에서 관우와 노숙의 그런 대치, 바로 익양대치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익양대치 중에 자수의 상류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 강물도 잔잔히 흐르죠. 삼국지 감령장에 따르면 관우는 정예병사 5,000명을 거느리고 상류에서 강을 건너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감령은 노숙에게 병사 중원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관우가 내 기침 소리와 가래침 뱉는 소리를 듣는다면 절대 이곳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관우는 뗄나무를 엮어서 진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관우래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은 관우래라고 불리는 관우의 진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뗄나무로 만든 그 진영은 남아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곳은 자수 한가운데 있는 그 섬인데, 그 이름이 청룡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관우의 청룡 언을도에서 따와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섬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저 청룡주 섬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청룡주는 익양시의 공원이네요. 공원. 이곳에 온 가족들이 참 많네요. 관례경단, 관우가 만들었다는 그 관우래는 현재 익양의 10대 절경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징어이시야 꽝꽁샹 표지판이 있네요. 여기에 관우의 상도 있습니다. 그래, 관우가 있었다는 곳은 관우상이 없을 수가 없죠. 보세요. 여기 익양시 한가운데 있는 관우의 상입니다. 관우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노숙의 진영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단도 부회죠. 병사들을 백보 밖으로 주둔시키고 단도만 가지고
노숙과 만났다는 그 유명한 일화인 단도부회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 이양입니다. 자, 이제 관우의 진영을 봤으니 자수 건너편에 있었던 오나라 진영도 가서 봐야겠죠. 这是买一块 이거 엿이잖아. 오랜만에 엿 좀 먹어볼까? 这个多少钱? 5块. 딱 엿이에요, 엿. 그 한국 엿이랑 똑같네, 맛. 쏙쏙 들어가네. 정주 多少钱? 这个12块钱一杯。 야, 이거는 그냥 100% 오렌지 주스네. 您是日本的？ 한국. 韩国的？欧巴呀，韩国欧巴呀。遇到活的韩国欧巴了。这小孩是帮妈妈是吗？对，帮助妈妈做生意。啊，挺好。要不要打包方便跟方便面的区别吗？方便面啊，方便面跟方便。啊，我听不懂。没明白。慢走。好，谢谢，拜拜，谢谢你拜拜。一个来句英语吧。 가짜는 100% 오렌지 주스. 맛있네. 지금 가는 길로 쭉 가면은 장금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감령을 모시는 사당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는 익양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고요. 삼국문화 조랑이라고 이렇게 또 옆에 쓰여 있네요. 그리고 이 익양시에는 유비, 간우, 장비를 모시는 사당이 다 따로따로 있었고 또 춘추 가학이 또 있었대요. 간우가 춘추를 읽었다는 그런 곳이었는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거가 이 장근 그 사당인데 지도를 봐도 조금 애매하네요. 길이 맞나?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막혔네. 아, 저 올라가서 봐야겠다. 그 감령의 사당인 여긴데 지금 새롭게 이렇게 단장되고 있네요. 지금 한참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낡아 보였는데 이렇게 뭐 새로 단장한다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볼 수는 없네요. 결국은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네요. 여기도 삼국문화 주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저곳이 그 관우레가 있던 곳이고요. 그러면 이쪽이 되겠죠. 노숙의 진영이 바로 저곳에 있었습니다. 익양 고성입니다. 지난 시기 때 처음 세워졌고 익양현지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 동호의 노숙이 여기에 제방을 쌓았고 그것을 노숙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관우와 노숙에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간우, 노숙과 관련된 그런 지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더 있어요. 여기 보면 마량 호수라는 곳도 있는데 전해지길 삼국의 명장 마량이 죽은 곳이라고 합니다. 촉한에 마량이 무릉에서 옥의 소집하고 이곳에 주둔하게 되면서 이 이름을 얻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이 호수는 이미 소실이 되어버렸고 마량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감령래 자수의 남쪽에 있는데
동우의 명장 감령이 악양에 있을 때 주둔지였다고 합니다. 명일통지에 따르면 감령고래는 현에서 남쪽 1, 2에 있고, 자, 감령과 관련된 그런 유적도 남아 있고요. 여기는 노숙제, 오늘날의 동문, 그러니까 익양성의 동문을 말하겠죠. 관우와 노숙이 자강에서 대치를 할 때 관우와 노숙이 하해를 하고 노숙이 이곳에 주둔하면서 제방을 쌓았고, 이게 바로 익양 고성이다. 제갈정은 익양시 자강의 북쪽 208년 선주가 강남을 평정하고 중랑장 제갈량을 장사, 영릉, 계양 3군으로 보냈고, 제갈량이 이곳에 왔고, 근데 당시에 역병이 유행을 했기에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우물을 팠다. 그리고 병이 치유가 됐고, 훗날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것을 제갈정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익양은 참 재밌네요. 삼국지와 관련된 관우 노숙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미난 삼국지 지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갈정과 감령래도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요. 여기는 익양 고성에 있는 관우상입니다. 관우 단도부해. 관우의 단도부해는 익양시 나루터에서, 익양에 벽직 나루터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우와 노숙이 칼 한 자루 들고 만났다는 곳은 바로 벽진 나루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이곳 어딘가에서 관우와 노숙이 칼 한 자루 들고 만났을 겁니다. 지금 자수 옆에 익양 고성을 천천히 좀 걷고 있습니다. 벽진 나루터가 어디였을까? 아니, 익양에 왔으면 단도부의 그런 상징적인 장소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豆口啲豆，豆卷的豆。一种豆烤啊？ 네네. 我不知道。这肯定是家。 삼국 문화광장이 있네.
터질 것 같아요. 와. 차정가 감령의 진영이 있었다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자료 같은 걸 또 보다 보니까 아까 그 벽진 나루터에서 건너서 바로 이곳으로 와서 이곳 일대에서 단도부회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뭐 확실하지는 않고요. 이곳 어딘가에 단도부회 장소라고 비석 하나만 박아놔도 사람들 그냥 엄청 찾아올 텐데. 수경주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감령은 남쪽에 있었고 그곳에 군영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또 그 비석에서 감령내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이 귀태산 일대라고 하는데 현재 지도에는 그 지명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한 20-30년 전 오래된 지도를 한번 보니까 귀태산의 그 위치를 확인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여긴 남쪽에서 바라본 익양 고성의 모습이고요. 산 자체가 없는데 산을 헐어버린 건가, 아니면 그나마 여기에 산의 모습이 남아있긴 한데, 자강 남쪽에 귀태산, 북쪽 기슭에 있고, 칼 한 자루씩 들고 총나라와 오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장소였더만 지금은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하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익양에서의 마지막 코스, 삼국지 유물들이 모여있다는 박물관에 왔습니다. 안도 동안시기 때 익양은 장사군에 속했고요. 강고, 여기 아까 춘추 가게 사진이 있네요. 잠깐만요, 잘 안 보이시죠? 보세요. 익양에서 사라져버린 춘추 가게 모습이고, 노숙체 아까 보고 온 것이고,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벽진도에 그 사진이 있네요. 이게 벽진도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1902년에 찍힌 거네요. 1902년의 모습이고요. 보세요. 삼국시기 때 관우의 단도부의 유적이다. 자강의 북쪽 강가에 있고, 남쪽 강가 유적은 아까 제가 갔었던 귀태산 유적 부근이다. 옆에는 마량호수. 네, 이 마량호수는 안타깝게 사라졌다고 하죠. 시간이 다 돼서 나가라고 하네요. 익양대치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노숙의 중재로 이렇게 하해의 국면으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상수 동쪽 강하, 장사, 계양은 송건이 같고, 상수의 서쪽 남군, 무릉, 영릉은 유비가 갖게 됨으로써 이렇게 익양대치는 마무리되고 맙니다. 사실 이 익양대치가 갖는 우위는 또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유비와 송건이 하해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태의 삼국 정립이 확정이 됐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가 아주 제대로 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로 노우숙이 있었음을 절대 빼먹을 수는 없죠. 그만큼 익양대치에서 노우숙의 역할은 정말 컸습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익양대치가 아니라 익양대전으로 넘어갔다면 유비는 익주를 손에 얻자마자 바로 조조한테 빼앗겼을 거고, 또 피 터지는 삼국시대가 아주 펼쳐졌을 겁니다. 역사를 보는 저희야 재밌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익양대치는 정말 삼국지에서 커다란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계속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